어린이 카시트 그리고 패밀리카 안전정보를 이야기하는 아이와차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자동차 내에서 우리 아이들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위치가 가장 안전한 위치가 어디일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 유튜브에서 카시트를 앞에다가 설치했는데 너무 편리하고 좋다. 그 영상을 이제 요약하자면, 유럽에서 들어온 차량들 중에서 일부 모델들이 앞좌석에 조수석에 아이소픽스가 달려 있어서 뒤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 케어가 불가능할 경우에 울고 그러니까 이 카시트를 앞으로 설치해 가지고 다니면 아이 케어도 되고 참 좋더라,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 권장을 하고 이런 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 유튜브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관 유튜브로 또 다른 이제 카시트를 조수석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영상이 여러 가지가 떴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카시트를 뒤보기로 설치하고 아이소픽스로 설치한 다음에 앞에 패신저 사이드에 있는 프론트 시트에 에어백을 키로 돌려서 끄면,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최신의 자동차들은 앞쪽에 안전 보강이 많이 되어 있고 구조상 앞쪽이 가장 안전해서 요즘 차들은 뒷좌석보다 앞좌석에다가 카시트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정면 충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후방 추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세이프티 존으로 생각했을 때 뒤에서 박는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뒤에서 가장 먼 1열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뒤보기로 설치했을 때, 역류화용 카시트를 뒤보기 설치했을 때 자동차 키를 이용해서 조수석 에어백을 꺼야 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못된 내용도 있고 빠진 내용도 있는데, 요거를 알아야만 카시트를 1열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카시트를 1열에 설치해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카시트를 1열에 설치할 수도 있다 라고 접근을 해야지, 카시트를 1열에 설치했을 때 케어도 가능하고 1열이 안전하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설치한다, 요거는 아니라고 일단 결론을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냥 아이소픽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카시트를 설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유럽 차량들 중에서 아이소픽스가 1열 조수석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1열이 안전하니까 무조건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1열에다가 아이소픽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1열에 아이소픽스가 적용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이제 포르쉐 같은 차들, 뭐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투도어에 좌석이 2개만 있는 로드스터 같은 경우, 그리고 쿠페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아이소픽스가 있습니다. 그런 차는 뒷좌석이 없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열에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나왔던 푸조 208 같이 이제 초소형 자동차들 중에서, 그리고 투도어 자동차들 중에서 뒷좌석이 굉장히 협소한 차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카시트를 뒤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열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투도어 쿱이라든지 뒷좌석이 협소한 차들, 초소형 자동차들이 1열에 아이소픽스가 달려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유럽 차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차들은 대부분 소형 차들이 많죠. 미국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럽 차들 중에서도 중형 이상급의 MPV라든지 SUV들이 있어요. 랜드로버라든지 볼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뭐 푸조, 폭스바겐, 이런 MPV,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밴 같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 중에서 뒷좌석을 2열, 3열을 풀 플랫 한 다음에 화물을 싣고 갈 경우에 어떻게든 이제 화물과 아이를 한 공간에서 놓을 수 없으니 이제 뒤에다가는 짐을 싣고 1열에 어쩔 수 없으니까 카시트를 설치해라, 요러는 의도로 큰 차에서는 1열에다가 아이소픽스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게 1열에 아이소픽스가 달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게 맞지만, 불가피할 경우에 1열에다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이거를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뒷좌석 공간이 잔뜩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편의에 의해서 앞에다 설치할 수 있으니까 앞에다 설치한다, 요거는 일단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랜드로버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랜드로버의 1열 아이소픽스 이 매뉴얼 상으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에어백을 끌 수 있는 차량에서 1열에다가 조수석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는 거,
뒤보기로 설치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보기를 설치했을 때도 에어백을 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보기 카시트들 중에 이렇게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부스터가 있어요. 이런 부스터들은 이 앞에다가 설치했을 때 에어백을 켜야 되는 것으로 이제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보기 카시트들 같은 경우에 1열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고 나서 에어백만 끄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열 시트를 뒤쪽으로 끝까지 밀어내야 됩니다. 그게 매뉴얼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트 등받이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90도로. 그래야만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매뉴얼에 적혀 있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1열에 카시트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데 그거는 앞좌석에다가 설치해서 안전하다라는 개념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했다시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1열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럽 내에서도 EU에서 법으로는 1열에 카시트 설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EU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1열에 카시트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1열에 설치했을 때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카시트 사용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다 맞춰서 다 읽어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다 보니까 그런 오사용이랑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1열 카시트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으로는 카시트를 1열에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진 않아요. 그러나 미국의 다양한 주에서는 1열에 설치가 된 카시트를 봤을 때 일단 카시트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차를 멈춰 세우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 안 한 경우에 그 경우를 일단 단속을 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요. 짐을 싣느라고 카시트가 뒷좌석에서 설치를 못해갖고 앞으로 온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7인승, 8인승 차를 타고 있는데 뒤에 다른 아이들의 카시트가 잔뜩 다 들어있을 때 모든 좌석에 카시트를 다 설치해놓고 설치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카시트 한 대가 앞으로 갔을 때 그럴 때는 허용이 또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뒤보기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기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있어서 어떤 장치를 사용해야 하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의료적인 목적으로 1열에다가 설치했을 때는 또 허용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니자 같은 국토부 같은 기관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모든 아이는 만 12세가 될 때까지 뒷좌석에 타야 한다라는 강력한 권고 사항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카시트 관련 정보에 안전 정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제 아무리 AIHS나 니자 같은 국가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도 500명, 1000명이 봐요. 그래서 파급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정보는. 그런데 이런 그 강력한 자동차 미디어라든지 이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다시 전파할 때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안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이 지금 5년 동안 해왔던 얘기가 굉장히 큰 어떤 퇴보를 겪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아마도 그 영상에는 10몇만 명이 보고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리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이제 나도 1열에서 카시트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차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 카시트나 승객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 미디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자동차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가 금방금방 되지만 이 어린이 승객 안전이라는 이 분야는 한번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내용들이 나가버리면 이걸 다시 잡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의 28,000명 정도의 PST라고 해서 차일드 패신 세이프티 테크니션이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도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제대로 된 정보들을 계속
사회에다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그냥 일반적인 미디어에다가 맡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의 뭐 모터 트렌드라든지 뭐 다양한 자동차 미디어들을 보면은 뭐 오토 위크 뭐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카시트 관련된 어떤 안전 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갑니다. 아니면은 그 기자가 시 자격증을 딴 사람이든지 이렇게 갑니다. 이게 대부분 내피셜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고 이 내용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내용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이 그 내용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내에서 안전한 위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요즘에 이제 차량 내에서 1열이 가장 안전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1열에 필러라든지 구조물이 앞에 가장 강력한 철들이 많이 들어가고 구조상으로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안전벨트에 프리텐셔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1열은 다 들어가고 에어백이 있고 뭐 이러니까 2열에서는 요번에 IIHS 모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를 확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뒷좌석에서 프리텐셔너라든지 포스 리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가 절감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열이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추세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인이 앉았을 때 이야기예요.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과 성인이 탑승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실내 좌석에서 이제 카시트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부 충격과 가장 먼 곳에 설치하는 게 일단은 정석이에요. 많은 교통안전기관들과 의료기관들이 카시트를 뒷좌석에다 설치하라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 설치하기에는 일단 대중들 일반 사람들의 교육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조수석 구조의 얘기를 또 드리자면 뒷좌석 이게 그동안에 테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많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1열이라고 해도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좌우로 봤을 때는 또 이게 그 자동차 메이커들도 운전석에 살짝 안전성을 몰빵합니다. 조수석과 운전석의 안전성이 나름의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리얼 월드에서 수십 년간의 사고에 의해서 어디에 탔을 때 가장 안전한가에 대부분의 이제 국가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는 그 통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2세가 될 때까지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미국의 국토부인 NHTSA에서도 뒷좌석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좌석은 1열도 아니고 3열도 아닙니다. 2열이에요. 2열. 2열에서 중앙좌석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중앙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제대로 이용했거나 아니면은 카시트를 제대로 중앙에다가 설치했을 때 그 좌석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이 공통적인 전문 기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교통안전 관련해서 논문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 그 세이프티 리서치 저널에서 하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다양한 사고 통계에서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고 뒷좌석 중앙은 뒷좌석의 바깥쪽 탑승자에 비해서 생존 확률이 13% 증가한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통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기다가 카시트까지 설치하면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미국의 소아과 학회 여기서는 이제 0세부터 3세 카시트 위치 패턴과 부상 위험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뒷좌석에 중앙에 앉은 어린이가 바깥쪽에 앉은 좌석에 앉은 어린이보다 부상 위험이 43% 낮다. 요게 이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아과 학회 이 카시트 안전 캠페인 가이드에서도 2020년에 나왔는데 요거는 미국에서 국가기관인 국토교통성 여기와 함께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뒷좌석 중앙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하죠. 여기서도 캠페인을 하는데 만 12세까지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안전벨트로 구속된 아이들은 뒷좌석 중앙이 차량 내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아요. 버팔로 대학교 뒷좌석 중앙이 툭 튀어나와 있고 뭐 불편하고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 비해서 59%, 조수석에 비해서 86%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중앙은 바깥쪽 탑승자에 비해서 25%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왕립 재해방지기관
RO입니다. 왕립 기관인데 여기도 이제 카시트 설치하기가 가장 안전한 위치는 뒷좌석 중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다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서 불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캠핑카들 중에서 1열밖에 없는 차들, 그런 차들은 뭐 어쩔 수 없이 1열에다가 달아야 되겠죠. 좌석이 2개밖에 없으면 1열에다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뒷좌석이 좁아가지고 뒤보기 할 수 없다. 앞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짐을 다 실었다. 그랬을 때 1열에 설치하고 경찰한테 잡혔어. 그래서 경찰이 왜 앞에다 설치했습니까? 뒤에다가 의자를 다 접고 싣느라고 앞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때는 그냥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다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 편의에 의해서 1열에 그냥 설치를 한다. 이거는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패신저 사이드 프론트 시트에 에어백을 끌 수 있는 차량이 키로 끌 수 있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럽 차들 중에서도 일부 차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앞좌석에 아이소픽스가 달려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소픽스를 1열에다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조차도 어떤 명분이 없으면 1열에다가 아이소픽스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열 차를 내가 타고 있다. 뒤에서 추돌을 하는 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외부 충격에서 가장 가까운 좌석이 3열이죠. 이 전 세계의 모든 차량을 통틀어서 모든 차량 인증 체계를 다 통틀어도 3열에 타고 있는 인명의 안전에 대한 테스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 나는 3열이 필요해서 차를 샀지만 3열 차를 샀지만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쓰지만 이걸 상시로 3열에다가 아이를 태워서 다닌다. 이것도 사실은 난센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차, 그리고 카니발 같은 차, 그리고 소렌토 같은 차들 요즘에 이제 추세를 보면은 3열에다가 아이소픽스를 달아주고 있어요. 이 이유는 그동안에 현대 기아 차들이 미국에서라든지 유럽에서 요 카시트 관련한 카시트 대책이 아주 풍부한 차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 현 세대 차량들에 와가지고 3열까지 넉넉하게 아이소픽스를 달아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이소픽스를 3열까지도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아이소픽스가 있다고 해서 요런 뒤보기 카시트들 있잖아요. 이런 뒤보기 카시트들이나 뭐 회전형 카시트들, 그런 카시트들을 3열에다가 설치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메이커가 3열에다가 아이소픽스를 달아줬으니까 여기다가는 카시트를 설치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뒤보기 카시트들, 그리고 뒤보기 앞보기가 전환되는 컨버터블 카시트들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될까요? 자가 보행이 불가능한 영유아들입니다. 영유아들을 3열에 태웠을 때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막 적극적으로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뒤에다가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고가 났을 때 1열에 앉은 운전자 조수석에 앉은 보호자가 2열 문을 열고 3열까지 가가지고 의자를 접고 뒤에 가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기를 안고 튀어나온다. 2열에 앉은 그 보호자가 2열 시트를 접고 뒤로 넘어가서 아기를 안고 나온다. 이거는 수많은 액션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 카시트들은 요 안전벨트에 요 가슴에 다는 체스트 클립도 금지를 했어요, 법으로.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끼우는 체스트 클립을 금지한 이유가 아기들을 여기다가 태웠을 때 이 안전벨트를 풀러서 탈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액션이 한 번 더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유럽의 카시트 법규에서는 체스트 클립이 금지가 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탈출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기들을 빠르게 탈출시켜야 되고 빠르게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3열에다가 이 뒤보기 카시트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넌센스다. 3열에 아이소픽스가 달려있어서 여기다 카시트를, 만약에 아기가 3명이에요. 2명이나. 그랬을 때 그 카시트 2개를 설치하고 가운데다가 카시트를 설치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3열에다가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 중에 좀 잘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이백 부스터, 요런 하이백 부스터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하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다 풀르고 그리고 걸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3열에 그나마 써야 한다면 뒤보기 카시트가 아니라 이런 하이백 부스터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3열에 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차량 내에서 승객 안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디에 가장 태웠을 때 안전한가, 그리고 그 다음 요런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이런 소중한 아기들을 이 차량 내에서 뭐 가운데 태우느냐, 뭐 운전석 뒤에다 태우느냐 고민을 하면서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국가기관이라든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이 타야 되는 공간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의 편의 때문에, 아기가 너무 우니까, 듣기 싫어서, 아기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한 번에 손이 닿아야 되니까, 짐을 실어야 돼서, 뭐 타고 내리기 편해야 돼서, 뭐 누구를 태워야 돼서, 이런 편의 때문에 아이들이 1열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3열에 가야 한다든지, 2열이 가장 안전하다고 모든 기관들이나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편의 때문에 나의 뇌피셜로 뒤에다가 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열과 3열에다가 설치해서 그렇게 다닌다. 이거는 이제 편의에 몰빵된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열심히 편집해가 올려도 한 500명 봅니다. 500명. 그런데 그런 유튜브에서 20만 명이 보고 좋아요가 막 수천 개가 달리고 댓글이 막 1000개씩 달려버리면, 나도 쓰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했던 얘기들이 그냥 바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뒤로 역행합니다. 이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카시트 회사들도 뭐 멕시코시, 뭐 브라이텍스 이런 데서도 홈페이지에다가 카시트를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가장 안전하냐, 그 회사들도 뒷좌석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볼보 X90에서 부모님도 아기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3인용 리무진 자동차 컨셉트 카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에 나왔는데, 이런 차는 시중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컨셉이에요, 컨셉. 이제 한번 또 이제 통계 자료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승용차의 경우에는 뒷좌석에다가 3점식 안전벨트 사용했을 때 사망률 58% 감소한다. 이게 앞좌석에 비해서예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F150 같은 그런 경트럭, 라이트 트럭들 탔을 때도 이 뒷좌석 중앙에다가 설치했을 때 사망률이 75%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이들은 2열에 탑승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정론입니다, 정론. 요렇게 오늘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